안녕하세요. 15분 정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최고의 예언서 추배도 제56장 욕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격압유력에 비춰서 그 이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도령, 우리 격압유력에서 예언한, 격압유력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서들, 우리 한국의 예언서들은 정도령의 출현을 예언했습니다. 그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57상에 등장하는 이 아이가 정도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도령은 아이입니다. 정도령은 아이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돼? 아이는 엄마의 그 자궁에서 포태돼서 자란 뒤에, 뱃속에서 자란 뒤에 태어나면은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요 정도 아이로 자라나죠. 지금 이 아이는 접시에 그 새 모이를 가지고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습니다. 요런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7상이. 요 아이가 정도령이라면은 이 아이로 자랄 정도로 커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에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젖을 먹인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로 자랐다. 이게 이제 57상이다. 그럼 이 아이가 되기 전까지는 포태하는 과정과 젖을 먹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룬 게 사실은 56상이라는 거죠. 56상의 금모 목공이라고 하는 요게 바로 금모가 목공을 잉태를 해서 뱃속에서 자란 뒤에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거, 그거를 바로 금모 목공, 요걸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정도령이 이 정도 잘하면은 다 끝나는 거지만은, 이제 세계 평화가 도래하는 거지만은, 이 정도 오면은, 그 전까지는, 요 정도 잘할 때까지는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냐 안 되냐, 그거에 그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드는 싸움이다, 그런 걸로 표현했고, 그것을 황도 12궁으로 그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황도 12궁에서 여기 쌍화궁에 나오는 두 마리 물고기, 하나는 비너스, 하나는 큐피드, 바로 큐피드가 그 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바다 염소 자리에 나오는 건 뭐야? 그것은 제우스, 그리고 제우스의 어머니 레아. 하지만 레아는 직접 젖을 먹일 수 없었고, 아말테라는 바다 염소가 제우스를 젖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우스를 순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라고 하는 미. 그래서 여기서 김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 김이 내가 곧 미다, 양이다라는 표현 자체, 이게 제우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우스. 제우스는 뭐예요? 우리가 황제할 때 제자, 제와 똑같은 얘기예요. 신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들의 왕인 제우스도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여기 황도 12궁에도 그런 이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쌍둥이 자리에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불멸하고 할 만은 핀멸한다는 요 이치가 궁수자리와 대대작용하면서 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황도 12궁으로 다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격압유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격압유력에서는 항상 이 시기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기초로 다시 보겠습니다. 신유병사기, 수레인다사, 인묘사가지, 진사성인출, 오미낙당당. 자, 이 이치만, 요 글귀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금모 목공이라고 할 때에, 금모, 자, 금모. 자, 금모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엄마라는 뜻이에요. 자, 목공. 목공은 나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목공이니까 나무잖아요, 나무. 목공. 공이다. 근데 공이라고 하는 게 뭐야? 공작이다, 뭐, 그렇게 할 때 공, 이런 말 쓰잖아요. 공작, 후작, 자작, 뭐, 그렇게. 뭐, 남작, 백작, 뭐, 이런 말이다. 그때 공작. 공작은 왕이 되기 전에 그 단계죠. 바로 목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목공이라는 게 또 소나무를 의미한다고 하는 건 이미 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금모라고 하는 것을 옥녀다라고 그래서 옥녀. 옥을 가진 여자. 옥으로 가득 찬 여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라 하면 이거가 바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서의 인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바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잖아요. 요게 바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가 뭐예요? 크리스탈 유리, 크리스탈이 뭐예요?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뭐 만호, 옥, 뭐 다 포함해서 크리스탈유라고 하는 거죠. 유리, 수정. 근데 그 빛이 나, 그 돌들이, 보석돌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를 가리켜서 옥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왜 옥녀라고 해요? 이 모든 인간이 지금은 정도령을 낳아야 돼요. 왜냐면 정도령이 미래의 여러분인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도령은 누구라고 그러세요? 정도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미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령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씨앗을 잘 키워서 키운다는 건 뭐 나무로 잘 자라게 한다는 거죠. 풀과 나무로 잘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공인 겁니다. 목공이 바로 금동이라고. 그래서 이걸 금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옥녀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옥녀가 자신의 몸 안에서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을 이용해서 금동의 이 목공의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공의 몸은 금으로 만들어진, 금속들로 만들어진 몸이 돼서, 그래서 금으로 황금 메탈체 아이라고 그러죠. 황금 메탈. 이 갓난 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큐피드도 갓난아이로 표현되어 있고, 이때의 아말테이아가 젖을 먹여서 키운 제우스도 갓난아이였죠. 그렇게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가 정도령이고, 그리고 이 정도령을 낳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정도령을 낳는 엄마고, 당신 몸에서 나오는 그 존재가, 그 갓난아이로서 나온 존재가 바로 정도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정도령을 태어나게 할 때에 당신의 미래, 현재의 나와 정도령이, 미래의 나인 정도령이 싸운다. 그런 얘기. 왜냐면 정도령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분은 정도령에게 모든 걸 넘겨줘야 돼. 모든 권력을 넘겨줘야 돼. 여러분의 자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주체의식,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 주체의식이라는 게, 이게 뭐야? 자기 그 의식이라는 거 있어요. 그걸 에고라고 그래. 에고. 여러분의 에고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에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 지금 여러분의 에고가 여러분의 몸을 주관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에고가 계속 주관하는 한은 여러분의 과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정도령이 주인이 되는 자리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내가 왕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거 당연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의 에고가 지금 내 에고가 내가 왕자리에 앉아 있는데, 왕자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의 에고잖아요. 여러분의 자아의식이잖아요. 근데 왕으로 계속 앉아있으면은 정도령이 그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앉아서 비키질 않는다고 하니까 정도령이 어떻게 하는 거야?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령과 싸워야 돼. 그 정도령이 누구야? 정도령이 여러분 자신이잖아, 또.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 구체제는, 앙샹 레짐은 무너져야 돼.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혁명전쟁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싸운 거예요? 내가 나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쌍동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나와 내 자식과 싸우는 거야. 내 자식인 정도령과 내가 싸우는 거야. 그럼 자식한테 다 넘겨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다 모든 권력과 자산을 다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려고 하니까 자식이 강제로 뺏는 게 바로 이 전쟁의 본질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과정 자체가 그거는 이치적인 얘기고, 우리가 이것을
이런 운행도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그래서 여기서 수레바퀴를 이렇게 두 개 그렸습니다. 두 개를 그려서 요 안에 있는 거는 근모의 운행. 자, 근모의 운행, 시공간의 운행도가 있어요. 근모, 근모, 엄마의 운행.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요거는 뭐야? 요거는 목공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면 안다, 이게야. 자, 여기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이 동양학적으로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게 목공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에서 시작한 거예요, 목공은. 자, 여기에 자에서 목공은 시작했어. 자, 여기 일에서, 요게 목공의 시작이에요. 그럼 근모의 시작은 어디냐면, 근모의 시작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공보다 근모가 먼저 시작했죠. 여기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할 때, 이것이 나무로 자라는 이치로 볼 때, 나무. 자, 우리가 목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목공이니까 나무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자에는 씨앗이 있어요. 씨앗. 이게 나무니까 씨앗이 여기 씨앗이 있어요. 여기 씨앗이. 자, 씨앗이 있었는데 이것은 창고에 있는 씨앗이에요. 자, 씨앗을 뿌려서 땅 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는 게 인이에요. 이게 땅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묘가 되면은 땅 위로 씨앗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축에서 심어지는 개념이 돼가지고, 축에서 심해져가지고, 이 씨앗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사라지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무로 이렇게 자라겠지. 나무로, 풀이, 이 씨앗이 없어지면서 풀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자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겨울에, 이때가 그러니까 겨울이지. 겨울에서, 이게 겨울이에요. 자가 겨울이야. 해자축이 겨울이니까 겨울에, 여기는 봄의 시작이야, 인이. 그럼 인묘진이 봄이에요. 그럼 봄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 올라온단 말이야. 그때 할 때 우리가 나무가, 풀이 땅 위에 이렇게 솟아오를 때가 묘란 말이야. 요 때가 태양이 떠오르는 때야. 그러니까 하루로 보면 태양이 떠오르는 때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자라는 거죠. 자축, 인묘, 진. 자, 나무가 자라오른다. 그래서 목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올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나무가 자라오릅니다. 나무가 자라올라서 여기서 꽃이 핀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게 진월에 오면은, 그러니까 꽃이 핀다. 이때 꽃이 펴요. 꽃이 피니까 꽃이 핀다, 이렇게 자라는. 자,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 올라가지고 꽃이 핀다고 할 때,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온다, 꽃이 핀다 할 때, 요 목공이 요 꽃이 필 때, 여러분은 꽃이 필 때 어떻게 합니까? 꽃이 필 때에, 그때에 뭐냐면은 사금이 생성돼. 사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금이라는 개념은 열매가 우리가 가을에 수확하는 거지만은, 그 열매의 시작은 사에서 시작해. 열매 시작. 열매. 그러니까 여기 꽃이 피고, 진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자, 목공이라는 이 존재,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 나무로 자라는 이치로 보면은, 여기서 열매 시작이야. 이것이 바로 사금이에요. 사금을 우리가 열매를 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목공은 이렇습니다. 자, 목공이 이러면은, 자, 근모는 그럼 어떻게 가느냐? 근모는, 이 근모잖아, 엄마잖아요. 엄마는 이미 나무가 다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어서, 근모의 열매는
신에서 이미 다 익었어. 금모라는 존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금모 몸 안에는 완전히 성숙한 열매, 완전 성숙한 열매, 이것을 구금이라고 그래요. 구금. 그러니까 완전 성숙한 열매인 구금이 금모 몸 안에 있는 거야. 요게 신이 구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그러면 완전 성숙한 열매가 이렇게 되면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금이 됐어요. 그럼 구금이 됐어. 금모 몸 안에. 자, 그래서 이것을 이게 금모야. 안에 있는 게. 자, 안에 있는 게 금모인데요. 자, 금모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자, 금모가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금모라는 나무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뭐예요?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데, 금모라는 나무는 어때? 다 자라가지고, 거기에 다 꽃이 다 핀 뒤에, 열매가 맺은 뒤에, 열매가 완전히 성숙했어. 그게 바로 신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모는 신유에 와 있어요. 신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성숙한 열매가 땅에 떨어졌어. 땅에 떨어지면은, 자, 열매가 떨어지면 그냥 놔둬도 떨어지고, 수확을 하잖아. 수확한 뒤에 저장한 것이 바로 유예요. 유. 자, 이게 사금이에요. 여기에 사금이에요. 이게 금모의 사금. 금모 사금.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금모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금이고, 완전 성숙한 열매고, 구금. 그 다음에, 금모의 사금은 유금이다. 그러니까 이걸 수확해서 가공해서 저장하기 전 상태의 금. 이게 금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금과 사금이 됐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은 목공은 나무가 자라면서 여기서 사금이 생성됐어요. 나무가. 근데 이 목공의 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숙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고, 금모의 사금은 뭐예요? 이미 숙성이 다 돼서 수확한 사금이야. 그러니까 금모의 사금은 수확한 사금이고, 목공의 사금은 성숙해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공의 사금은 지금 봄에서 가을로 가는 사금이고, 가을로 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겨울, 봄, 여름, 가을로 가고, 금모는 역으로 어떻게 돼요? 겨울, 봄, 여름, 가을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절도 반대고 방위도 반대야. 금모는 서쪽에 있고 목공은 동쪽에 있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금모를 가리켜서 서왕모다 이렇게 서왕모. 예, 중국 사람들도 이제 뭘 좀 아는지 이걸 가지고 서왕모다라고 표현했는데,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왕모라고들 많이 해요. 제가 볼 땐 서왕모. 왜? 서쪽이다 이거지. 서쪽에 있는 왕모다 이런 거는. 중국 사람들은 서왕모라고 그래. 이걸 지금 여기 황도 12궁으로는 비너스라고 그러지만 중국 사람들은 서왕모. 왜 서왕모라고 그래? 이쪽 서쪽이거든요. 신유술이 서쪽이야. 그러니까 서왕모. 여기 신유술이 서왕모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금이 있고 여기도 사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금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금이 레벨이 더 높아. 레벨이 높은 사금이고, 요게 금모가 가지고 있는 게 옥녀니까 옥보다는 금이 수준이 높잖아요, 황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황금 개념이고, 이것은 황금 개념이고, 이 금은 옥 개념이죠. 옥. 그렇죠. 옥. 이렇게 되니까
옥녀니까. 그렇죠. 옥개념.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과 황금 메탈액은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보다 황금 메탈액의 레벨이 높다. 금이. 그러니까 이 금을 더 고도화시켜서 이거를 여기서 고도화시키는 작업 자체가 이게 싸움, 여기서 우리가 신유병이라고 하는 싸움이라는 게 요 사금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신유병사 할 때 사금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사금이 일어난다. 신유. 이때 이 신유는 뭐겠습니까? 신유는 요 신유, 금모의 신유를 가리키는 거겠죠. 금모의 신유가 그 병으로 싸우려고 일어난다. 그 병으로서, 병사들로 일어난다. 이 사금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지만은 그 금이 뭐 칼이나 나지나 뭐 도끼라든가 뭐 창 같은 게 이게 원래 금의 요소라고 그랬죠. 그 날카로움 같은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이때 요 신유에서 그 병이 일어난다. 근데 요 사금과 싸우게 되는, 부딪히는, 싸운다는 게 그 불이 이제 여기도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불을 내뿜고 있잖아요. 불이 내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몸 안에서 회전을 하니까 막 부딪히는 그런 게 싸움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신유병사기라고 하는 거는 이 신유병사기를 여기서 얘기해. 이 바로 금모에서 병이 일어난다고 하는, 병이 사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신금이 유금이 되면서 사금이 되고, 이 유금을 가지고 요 목공에 있는 요것도 유금이죠. 요 유금을과 합해가지고 이 몸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모에서 나오는 요 유금이 이게 뭐예요? 젖이죠, 젖. 젖이란 말이에요, 젖. 그런데 젖을 그냥 먹이면 안 되고 영양분 그 고도로 만들어가지고 고도를 정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도 정제 과정이 싸운다, 그렇게 보는 거다. 그러니까 신유병사기라는 의미를 아셨겠죠. 그래서 이게 제 금모를 제가 무척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니까 금모가. 그렇죠. 그러니까 금모가 엄마고 목공이 자식이지만은 금모가 자신의 몸에 있는 사금을 영양분으로 해서 목공한테 줄 때 목공은 자체적인 사금의 레벨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넘어서지 못하는 금들은 가차없이 쳐버리기 때문에 그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그것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금모의 사금이 영양분이 돼서 목공한테 먹이는 개념이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금모의 나무는 뭐냐면은 요거가 금모의 나무예요. 요게 금모의 나무. 요렇게 쫙 꺾어지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계속 나가는 나무는, 이 나무는 계속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이거는, 자, 금모는 해에서 끝나. 해. 뭐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번 왔잖아요. 12지지까지 와가지고는 금모는 끝나니까 금모가 여기서 죽는 거죠. 요 세계에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목공은 어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이렇게 또 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 목공의 나무는 계속 자라나가고 금모는 해에서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금모가 가지고 있는 그 사금의 요소들이 다 목공이 빨아들인다, 영양분으로 빨아들인다. 그게 신유병사기라는 거죠. 그게 신유병사기. 이렇게 할 때에 목공이 가지고 있는 사금적인 요소와 금모가 가지고 있는 사금의 요소들 간에 그 레벨 차이가 있어서 부딪히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일단은 내가 뭐요? 옛날에 나는 금모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금모는 예전에 나요. 옛 나요. 그 목공은 뭐요? 정도령이니까 새로운 나잖아요. 새로운 나니까 옛 나와 새로운 나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금으로 싸운다는 거죠. 얘도 사금. 우리가 사금이라고 동등하게 얘기하지만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 낮은 사금을 레벨이 높은 사금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이게 연금술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싸움의 과정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금모의 몸에 있는 것을 그 사금을 먹어들여가지고 이 목공의 몸을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먹여들인다는 거, 먹어들인다. 자, 먹어들인다고 할 때 어떻게 먹어들이냐면은 여기 묘유부터 먹어들이는 묘유. 자, 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겹치는 진유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할 때 이렇게 먹어드려야죠. 먹어드린다. 이렇게 먹어드린다. 이 아이는 뭐예요? 잘하는 거죠. 이렇게 잘하는 거. 그럼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디다? 아이가 태어날 때가 바로 오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요 진사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엄마 뱃속에 있는 거야. 자축 인묘 진사는 엄마 뱃속에 있는 거죠. 금모의 뱃속에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때 오에서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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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날 때 목공은 뭐가 되냐면 목공이 태어난데 정도령이 된다. 정도령이 갓난아이가 된다. 이럴 때 어떻게 되면 이 사금을 먹어서 오에서 갓난아이로 나올 때 이때는 또 구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구황금이 된단 말이에요. 구황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금모는 일단 구금이 열매를 맺은 뒤에 사금으로 줄어드는 거고, 목공은 사금에서 구금으로 늘어나는 거죠. 몸이 커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금모는 구금을 추수를 해서 사금으로 만들어서 목공한테 먹여. 그럼 목공은 자기 사금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금모가 주는 사금을 가공해. 그 연금술로 가공을 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금들을 만들어서 뭉치면은 그게 구금이 되는 거예요. 구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금이 사황금이 구황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사오객이 구오객이 그러니까 요때는 뭐예요? 구옥이 사옥으로 된 거고요. 사옥. 그렇죠? 금모는 사옥이 되는 거고 목공은 사황금이 구황금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옥과 사황금과의 레벨 차이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연금술 과정에서 이것이 가공하는 과정이 이게 섞여 들어가면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이쪽으로 오르는 거는 태양이 떠오른다. 태양이 올라가는 거니까 태양.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는 달이. 자, 왜 달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자축인묘 진사할 때 진사오 할 때 묘시는 몇 시에요? 5시에서 7시. 묘시 7시에서 9시. 9시에서 11시. 그러니까 이것이 낮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5가 정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봄이면서 낮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역으로 신유술이니까 자, 신유술에서 신유술에서 유시가 오후 5시에서 7시에 그 다음에 술이 7시에서 9시. 그러니까 밤이잖아요. 지금 밤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뜨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태양이고 이쪽은 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과 달이 합해지는 때야. 이때가 태양과 달이 합한다. 여기서 여기서 1월 합삭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1월 합삭. 태양과 달이 합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월 합삭이 돼서 명이 되는 거야. 명. 왜 태양과 달을 합해진 걸 명이라고 하는 거야. 명. 그래서 여기서 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명. 그래서 태양과 달이 합해져. 합해지면은 이쪽에서 우리가 사황금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태양을 뜻해서 태양. 이걸 뭐예요? 금액. 그리고 이것은 태양신화. 이때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불을 태양신화. 태양신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양신화. 금액이면서 태양신화다. 그 다음에 이쪽 달 쪽에서 들어가는 금모는 달이잖아요. 여자 달. 자, 그래서 태양과 만나서 하나가 됐는데 이때는 요거를 달이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때는 달 오객. 그리고 이것은 삼매진화. 그러니까 불이 양쪽에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얘가 지금 이쪽에서 불을 내뿜는 이건 뭐예요? 요건 태양신화. 여기서 불을 내뿜는 건 달의 불. 이거는 태양의 불. 하늘의 불, 천화. 이건 지화, 땅의 불. 그렇죠? 태양불, 달불. 그러니까 불 종류가 또 틀린 거죠. 이것은 태양과 달의 불이란 말이에요. 태양신화와 달의 불, 달불. 그래서 태양과 달, 삼매진화, 태양신화와 삼매진화가 합해가지고 지옥불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야. 여기가 지옥.
그러니까 이 명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1월 합삭이 일어나는 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몸을 이렇게, 이런 지옥과 같은 지옥 불 속에서 이 아이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연금술적 변형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마치 그 전쟁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의 싸움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걸 뭘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금과 금의 싸움이잖아요. 사황금과 사옥금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사옥금과 사황금의 싸움이라면. 그렇지만은 결국 사옥금이 다 사황금으로 다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쪽에 있는 걸 다 추수해서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인다사다라고 하는 거야. 수레인다사. 왜 그래요? 술해 오면은 술해가 끝나는 거잖아요. 술해에서 그 금모에 그것이 끝나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음의 신유술. 아, 그러니까 술해 오면은 끝난다. 인다사. 사람이 죽는다. 왜 많이 죽냐? 왜 많이 죽겠어요? 죽어야지. 옛나가 죽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다, 많다는 표현을 쓰냐? 다를 쓰냐? 다라고 하는 것은, 다자는 뭐다? 다는 뭐예요? 다라고 하는 것은 저녁석자냐, 저녁. 아, 이게 저녁이다. 저녁석자란 말이야. 저녁석이 두 개가 있는 건데, 이 저녁석은 두 개의 달이란 뜻이야. 월은 두 개의 달은 뭐예요? 두 개의 육이란 뜻, 육체란 뜻이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 그러니까 엄마의 육체가 하나가 있고, 밑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자는, 엄마의 육체가 하나가 있고, 자, 왜 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엄마의 육체에서 자식의 육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다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육체가 밑에 있고, 자식의 육체가 위에가 있잖아요. 태어났잖아.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육체가 이거고, 엄마의 육체가 이 월이고, 월이자 이 육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태어나는 요게 뭐예요? 이것도 월이자 육이니까 이 다자가 되죠. 그래서 수레인다사라는 표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아, 애를 태어나게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자가 애를 태어나게 하는 건데 많아진 거잖아요. 하나에서 둘로 나눠진 거잖아요. 지금 원래 엄마 하나였는데, 엄마 혼자, 여러분 혼자였는데 여러분이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몸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몸이 나와니까 다 만을 딴데, 왜 또 만을 따냐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77억 인구에서 이런 단계 넘어가는 사람이 뭐 1억만 됐다고 해도 많잖아. 그렇죠? 많으니까 많을 다자를 쓰는 거죠. 많이 죽는다. 그러니까 많이 죽어야 된다. 왜? 이런 과정 자체가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재생부활하는 거란 말이야.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재생부활하는 거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그 재생부활하는 거야. 이게 과정이. 나는 죽고 새로운 나가 뭐야? 새로운 나가 바로 정도령이잖아. 새로운 나로 부활재생하니까, 부활재생하겠다는 건 뭐야? 이전에 나는 죽었으니까 어쨌거나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는다. 반드시 한 번은 죽으니까, 또 거치지 않는 사람도 다 죽잖아 어차피. 자, 정도령을 못 낳는 사람은 다 죽어 일단. 그렇죠? 그건 운명이잖아. 그거는 태어나면 죽잖아. 정도령을 못 낳는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정도령을 낳는 사람은 영생불멸이야. 하지만 영생불멸하지만은 정도령을 낳은 나는 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죽는 거야. 모두 죽는다. 그래서 다 죽으니까 다 죽는다. 그런 뜻이야 사실은. 그런데 다로 죽는다. 이 다에서 사람은 죽는다. 그런 뜻이야. 이 다가 되면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정도령이 이제 많이 나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 죽는데 그 중에 정도령을 낳는 사람은 다시 사는 것이고, 정도령을 못 낳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인다사입니다. 그 다음에 인묘사가지는 뭐겠어요? 아, 신유병사기 수레인다사는 금모에 대한 얘기이고, 이거는 금모에 대한 얘기고, 인묘사가지는 뭐겠어요? 아, 인묘사가지는
목공에 대한 얘기, 정도령에 대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묘사가지 여기잖아. 인묘사가지. 아 인묘니까 그러니까 인묘. 왜 인묘사가지예요? 자 태양이 언제 떠요? 인시에 떠요. 인시. 자 자축인은 아주 깜깜한 밤이야. 인시의 새벽이야. 인시가 새벽이야. 새벽. 자 인시가 뭐예요? 새벽 3시에서 5시. 태양빛이 뭐야? 태양은 떠오르지 않았지만은, 땅으로 떠오르진 않았지만은, 밝아. 그게 새벽이잖아요. 태양은 안 보여. 하지만 밝아. 그게 인시예요. 그게 3시에서 5시 사이에. 그러니까 태양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지한다. 알 수 있다. 물론 지는 여러가지 가지라는 건 또 심오한 의미가 있지만은, 자,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설명은 복잡해지니까 설명 안 하겠어요. 가지에 대해서. 가지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평범하게 해석을 해도, 자, 태양이 떠오르니까 빛이 밝아오니까, 새벽이니까, 일이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 분명하게. 그리고 묘시가 되면 태양이 떠올랐어. 태양, 일출. 여기가 일출 지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묘를 중요하게 보는, 일출이 됐단 말이야. 태양이 떠올랐어. 왜? 새로운 시대에 태양이 떠오른 거란 말이에요. 목공이 떠올랐다. 그런 건 뭐냐면, 목공이라는 정도령의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그 땅 위에서 싹을 올리는 게 바로 묘예요, 묘. 그렇죠? 그게 묘야. 마치 토끼가 탁 뛰어오르듯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토끼가 탁 뒷발로 탁 하고 탁 뛰어오르잖아요. 이렇게 위로 탁 뛰어오르듯이 이렇게 일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게? 달 속의 토끼라고 하는 거죠. 달 속의 토끼. 개수나무. 달의 개수나무 뭐예요? 그러니까 달의 개수나무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달이니까 이쪽이 지금 달이잖아요. 이쪽 뭐예요? 지금 이쪽이 지금 저기 밤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낮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은 뭐예요? 이쪽을 달로 보는 거고 개수나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공, 여기 목공이 뭐예요? 이 목공의 목이 개수나무지. 그러니까 그렇죠. 목공의 목이 개수나무잖아요. 그래서 개수나무가 뭐예요? 영생을 주는 나무, 개수나무. 그래서 달에 이 나무가 뿌리 박혀 있어. 그렇죠.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배달신시에 있는, 배달국에 있는 박달나무예요. 박달나무, 이 나무가. 이 나무를 가리켜서 배달국에 우리 환웅이 내려와서 배달신시에서 내려왔더니 거기 태백산에 있는 신단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신단수가 바로 이 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자, 얘기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사가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인묘사가지 돼가지고 진사성인출이다. 그러면 성인이 나온다. 성인이 뭐야?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도령이죠. 근데 이때 나온다고 할 때 출한다고 하는 것은 몸을 드러낸다. 자, 진사성인출은 자궁에서 몸이 만들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진사에서 자궁에서 몸이 만들어진다. 왜? 엄마가 금모에 뿌리를 두고 이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 목공의 나무가 해서 아이의 형상으로 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동으로 여기 태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진사가 바로 태아가 만들어지는 지점이다. 태아. 여기가 태아다, 태아. 목공이라는 태아가 만들어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야.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인.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자, 이것도 다 심오한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이 한자 한자가 설명하려면 다 심오한 얘기예요. 가제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자, 성자. 여러분은 성인을 뭐라 그래? 성인이 뭡니까? 그러면 성인이. 성인이라고 하는 건 귀가 있는 어떤 거기서 임신을 해서 나온 사람이 성인이에요. 이게 임자잖아요. 임신한다는 얘기예요. 임신이 되어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건 뭐예요? 이 양쪽 귀가
그 소리를 모아서 그 소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궁 속에 있으면 자궁에서 그 소리가 막 울려요. 그 소리로 이 형성되는 거야, 몸이. 그 이치를 표현한 건데 이것도 아주 심오한 한자예요, 성자도. 하지만은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성인. 자, 이 성인은 어쨌거나 그 가지, 여기 가지도 그렇고 성인이라는 말이 심오한 얘기지만은 해석 안 한다. 하지만 이 성인이 누구다? 정도령이다. 그렇죠, 성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은 몸속에서 정도령이 나오면은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결국에는 예수, 석가, 공자, 노자와 같은 성인급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인의 자격이 있어. 성인이 되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공자, 노자, 석가모니 같은 성인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인이 어떻게 나와? 일단 뱃속에서, 여러분 뱃속에서 임신을 해야지 나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사성이죠. 임신한 상태예요. 여기 임신해가지고 태아가 만들어질 때가 진사성이죠. 왜? 성인의 몸, 아이의 몸이 나와야잖아요. 오미낙당당은 뭐예요? 그러니까 오에서 태어났다, 정도령이 태어났다, 갓난아이로 태어났다, 미. 그래서 이때 오에서는 갓난아이고 미에서는 뭐예요? 젖을 먹고 자란 아이. 태어나면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젖을 먹여서 자란 아이. 이때는 갓난아이고 이때는 미는 뭐예요? 젖을 먹고 자란 아이. 그래서 우리는 미를 젖을 먹어서 자란 아이다 라고 해서 이거 양이잖아요, 양미. 자, 그래서 아말테이아가 뭐 어떻게 했어요? 젖을 먹여서 자라게 한다, 제우스를. 나왔잖아요, 이 그림에. 그렇죠?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우스가 양이니까 아말테아도 양이잖아요. 양젖을 먹고 양이 자라는 이치에 따라서 뭐예요? 여러분도 뭐예요? 이때가 여러분도 아말테아 같은 바다 염소가 돼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정도령이 양이니까 양의 젖을 먹여요. 양을 젖을 먹여서 키우면은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 그래서 이 양을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 선조들이 그러냐면 이것은 양이다 또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슴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슴이다. 사슴 녹자를 써서 사슴이다. 이춘대길 건양다경 할 때 경자가 뭐야? 건양다경입니다. 입춘대 건양다경 할 때 다 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를 낳아서 즐거움이 넘친다. 경사났다, 경사났네, 경사할 때 경사났네, 경사났네, 경사났네 할 때 뭐 경사라는 게 뭐 경사. 이 경사라네. 우리가 경사를 언제래? 애 태어나면 경사 난 거잖아요. 그 경사가 뭐예요? 경사가 나면 뭐예요? 사슴을 어떻게? 사슴을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이게 경사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경자 자체가 사슴을 잡는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슴을 잡는 애, 사슴. 그래서 사슴 녹자를 써서 사슴으로는 건양다경, 사슴으로.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은 황금사슴이라고 그러는 게 이걸 황금사슴. 그리고 또 많은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달자는 뭐로서 우리가 아사달 할 때 달자는 달자를 잘 보면 양이 들어가 있죠. 양. 아사달의 달.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나온다. 양이 나온 달이다. 달에서 양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금모의 몸에서 양이 나오는 게 달이야. 아사달의 달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 오미낙당당이죠. 그게 바로 오미낙당이잖아. 그러니까 당당은 뭐야? 당당은 집당이야, 집당. 집당은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다 집이야, 집. 집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집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 자체가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몸 자체에 즐거움이 가득하다,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낙자도 이것도 심오한 한자였어요. 저번에 해석을 했지만은 다시 또 해드리고 싶으면 시간이 없어 안 하겠습니다. 자, 가지, 성인, 낙, 당당 다 중요한 언어지만은 자, 그 해석하다가는 복잡해지니까 요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묘사가지 진사성실 오미낙당당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임묘사가지 진사성실 오미낙당당은 목공에 대한 얘기고 신유병사계 수레인다사는 금모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금모가 목공을 낳고 키워 젖을 먹이는 이치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모와 목공의 묘.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도령이 태어날 때 태어나게 하는 태어난 나가
싸우게 되는 게. 그건 뭘로 싸워? 사금으로 싸워. 사황금과 사옥금으로 싸운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이걸 그래서 신유 병사기 할 때 병이라는 게 바로 사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순풍 원천강이 뭐예요? 이 사람들도 상당히 신묘한 사람들이죠. 이 이치를 여기다 써놨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